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6. 방통의 연안지게. 감택은 강동으로 돌아오자마자 황계를 찾아가 계책이 성공한 것을 알렸습니다. 거짓으로 항복한 채중과 채화의 편지가 딱 맞게 도착해 조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감택은 채중과 채화의 장막으로 찾아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감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을 속이기로 했어요. 채중과 채화가 다가오자 감령은 갑자기 화난 척하며 책상을 쾅 치며 말했어요. 주유 이놈이 해도 너무하지 않토. 무슨 일이든 제 멋대로 하다니 말이오. 감택과 감령이 주유에게 불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채중과 채화는 두 사람의 마음을 떠보듯 물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설마 강동을 버리고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감택은 이 소리를 듣고 하얗게 얼굴이 질린 척 연기를 했고 감령은 칼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 더는 살려둘 수 없겠구나. 발설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수밖에. 말을 마친 감령은 정말로 두 사람을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채중과 채화는 매우 놀라 뒤로 피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군, 잠시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조승상의 명을 받아 거짓으로 항복한 것이오. 감령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이후 채중과 채화는 감택과 감령이 항복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조에게 알릴 것을 약속했고 감택 역시 황계가 이른 시일 안에 뱃머리에 청룡기를 꽂고 항복하러 갈 것이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조조는 아직도 약간의 의심이 남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때 장관이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번 주유를 찾아가서 주유가 준비한 채모의 가짜 편지를 훔쳐 달아났던 그 장관 말입니다. 장관이 주유의 꾀에 빠지는 바람에 조조군의 유일한 수군 전문가였던 채모가 처형이 되었었죠. 제가 강동에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끄러움을 떨칠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진실을 알아오지 못한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강동의 상황이 궁금했던 조조는 흔쾌히 장관을 강동으로 보냈어요. 한편 강동에는 무척 귀한 손님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예전 수경 선생 사마위가 유비에게 추천한 2명의 인재 중 1명인 방통. 제갈공명과 견줄 수 있다는 그 방통이 오나라의 군대를 찾아왔습니다. 주유는 방통을 찾아가 조조를 무찌를 계책을 물었지요.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불로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넓은 강 위에서 배 한 척에 불을 붙였다 한들 다른 배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계책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조조의 배들을 한데 묶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조조의 배들을 묶어 놓는단 말이오? 조조가 스스로 배를 묶게 만들어야지요. 방통은 주유에게 조조가 스스로 배를 묶을 수 있도록 할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에게 다시 장관이 찾아왔지요. 주유는 방통의 계책을 실행하기 위해 장관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장관, 자네는 내가 취한 틈을 타 내 문서들을 훔쳐보았네. 오늘 다시 온 것도 틀림없이 나쁜 마음을 먹고 온 것이 되지? 잠시 산속 작은 암자에 가 있게나. 내가 조조를 물리친 이후에 풀어주겠네. 주유는 장관을 산속에 가둔 뒤 부하들을 시켜 잘 감시하게 했어요. 강동의 상황을 살피러 온 장관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답답했지요. 그러던 중 묵고 있는 암자 근처의 작은 집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장관은 산속에 숨어 지내는 고명한 선비일 거라 생각하고 작은 집을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지요. 장관이 선비의 이름을 묻자 선비가 대답했어요. 나는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은 깜짝 놀랐어요. 한 명만 있어도 능히 천하를 줄 수 있다는 책 쌓인 와룡과 봉추 중 한 사람인 방통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선생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재주를 가지신 분이 어째서 이런 산속에 계십니까? 그 말에 방통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주유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곳에 숨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선생 같은 분이 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만 원하신다면 제가 선생을 조승상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에 방통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조승상이 어진 선비를 예로써 대접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조승상에게 데려다 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몰래 산을 내려가 조조군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조조는 온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봉추 선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나왔지요. 군사를 부리는데 승상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장관의 도움으로 승상을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조조는 방통을 맞이하여 자신의 군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병법들도 함께 토론하는 등 방통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승상이 군사를 부리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훌륭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방통의 칭찬에 조조는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제가 가진 미천한 재주라도 승상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방 사람들은 배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물과 흙이 맞지 않아 뱃멀미와 구토로 고생하는 군사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좋은 의원을 구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병력이 크게 약해질 것입니다. 조조는 방통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조는 이미 이 문제로 오래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알고 계시오? 방통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를 한데 묶으면 됩니다. 한 줄로 30에서 50척을 묶고 뱃머리와 꼬리에 쇠고리를 달아 그 위에 넓은 판자를 깐다면 말들도 배 위를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조조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서둘러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방통은 이어서 조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동의 장수들 중 주유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상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강동으로 가 그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말솜씨라면 그들이 승상께 항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통은 조조의 군영으로 가서 배들을 전부 묶고서 다시 강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계책이었지요. 다음 편 예고, 주유와 공명이 함께 쓴불, 황계의 고육지게, 방통의 연안지게, 차곡차곡 큰 전쟁의 재료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 재료들은 언제쯤 하나로 합쳐질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